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강다혜입니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25일 75m 굴뚝에서 찬송가와 노동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체 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75m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농성 412일째입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긴 굴뚝 농성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4년 5월에 굴뚝에 올라 408일 동안 머물렀던 파인텍 노동자 차강호 씨의 기록을 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굴뚝 농성을 한 기록입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공장 정상 가동과 단체 협약 이행 약속 등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공농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굴뚝에 오랫동안 머무른 데다 추위까지 몰아치면서 박 씨의 건강 상태는 크게 악화됐습니다. 차강호 씨는 동료의 고공농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지난 10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파인텍 노동자와 시민단체 등은 오는 29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여중생 타미플루 환각 사건 이후 아이를 둔 부모들은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사한 여중생 A양의 유족 측이 해당 약품의 부작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A양은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심한 독감 증세로 부친과 함께 5일 분량의 타미플루를 처방받고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해당 약품과 관련된 어떠한 주의사항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락사한 A양의 유족 측은 타미플루 복용 이후 피해자가 갈증을 호소했고 손과 머리 등을 흔들었습니다. 또 창문으로 향하거나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양은 취침을 위해 자신의 방으로 향했으나 약 6시간 뒤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알려진 타미플루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구토나 두통과 어지러움 등입니다. 식약처에 접수된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를 보면 헛것이 보이거나 환각과 관련된 부작용도 2014년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2건이 보고됐습니다. 그중엔 2016년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중생 추락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은 타미플루 복용과 부작용 사례라고 호소하고 있어 경찰은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를 보면 재학 중인 청소년 가운데 도박 문제 위험 집단은 6.4%로 앞섰습니다. 3년 전 첫 조사 때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청소년 인구를 감안하면 14만 5천 명가량이 도박 문제 위험 집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자주 한 돈 내기 게임은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뽑기 게임으로 전체 응답자의 53.9%였습니다. 2015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용 금액이 2배가량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 자주 하는 게임은 스포츠 경기 내기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 시간은 소폭 늘어난 데에 반해 쓰는 돈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관리센터는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지역별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각 학교는 불참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과 함께 2019년도 초등학교 취약 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예비 소집은 같은 지역에서도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취약통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 취약 대상 아동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 소집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면 소집일 전에 취약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절차 없이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을 할 수 있고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2016년 원영희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을 비롯해 무단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휘재 아내 문정원이 아들 서원, 서준의 근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5일 문정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쌍둥이가 귀여운 피카츄 모자를 쓴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폭풍 성장한 쌍둥이의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휘재는 2018 KBS 연예대상에서 서원이와 서준이의 근황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 초등학교 추첨을 한다며 슈퍼맨에서 신생아였는데 지금 벌써 그렇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이휘재와 아들 서원이와 서준이가 최근 5주년 특집에 다시 출연했습니다. 가상 연애 프로그램에서 실제 연인이 된 김종민과 황미나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리얼리티 프로그램 TV조선 연애의 맛에 출연해 공개 연애를 선언한 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 김종민과 기상캐스터 황미나는 14살 차이로 공개 연애 이후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어진 만남과 연애 경험을 절로 떠올리게 만드는 두 사람의 풋풋한 데이트에 시청자들은 큰 공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절정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황미나는 김종민의 생일상 인증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사진 속에는 황미나가 생일을 맞은 김종민을 위해 직접 생일상과 주문한 케이크를 준비한 모습이 담겨 있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이 동료들과의 호흡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4일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2골에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6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턴전 승리 이후 스버스 TV를 통해 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에게 있어 모든 선수들은 MOM에 선정될 만한 경기를 펼쳤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동료 공격진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팀에 대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즐기고 있다며 이런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운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영국 현지에서 최근 맹활약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 다수의 현지 언론은 에버튼전 MOM으로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파워 랭킹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 전체 1위에 등극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